영상을 찍을 때마다 흥분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매번 흥분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낯선 것과의 조우를 통해서 비로소 이성은 시작된다.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낯선 것과의 조우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 인간의 이성은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는 일들이 기본 루틴으로 정해져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부터 먹는 사람은 정말로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먹고 앞치마를 메고 가족들 아침을 준비하겠지요. 자, 이 과정에 어떤 특별한 이성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늘 하던 일이고 그것이 루틴화되면 습이 돼서 자동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이지요. 이렇게 내가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 아주 깊은 사색이나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입니다. 여전히 똑같이 자동 반사적으로 정수기로 가서 컵을 대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정수기에서 늘 나오던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각이란 걸 합니다. 왜 물이 안 나오지? 무슨 일이지? 고장났나? 필터가 문제인가? 전기가 나갔나? 우리는 그때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낯선 일이 일어났죠. 평소에 잘 나오던 물이 나오지 않는 낯선 상황이 생기니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이성이 발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여행이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떠난 여행지에는 평소에 우리가 하던 일상의 잡무가 없지요. 호텔에서 일어났을 때는 해야 될 밥도 해야 할 빨래도 해야 할 청소도 없죠. 평소에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의 잡무가 여행지에서는 없다 보니 많은 시간이 내게 주어지고 그 많은 시간이 낯선 것인 거지요. 그 낯선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등등의 평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잡무 속에서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행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 주부들은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내 개인적인 일은 물론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크고 작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다 보면 저녁이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해야 될 일상의 잡무들에 우리는 하루를 바쁘게 보냅니다. 이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혹여 시간이 난다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좀 편안하게 유의를 즐기고 싶지요. 자, 그래서 책이 필요하고 책이 좋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매번 통째로 시간을 빼서 여행을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책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녁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책 읽는 시간을 매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바빴지요.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어떤 깊이 있는 사색과 사유를 할 시간이 저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만약 제가 책을 한 권 읽게 된다면 온전히 그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이 책에서 던져주는 화두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내 마음을 울리는 문장 하나를 만난다면 그 문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낮에 생각하지 못했던 깊이 있는 사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책의 제목이 일생에 한 번 내게 물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일생에 한 번 나에게 물어야 할 것들. 제가 책을 읽으려고 이걸 제가 서재에서 꺼내왔다. 제목만 보고도 제가 생각이라는 게 발동이 됩니다. 아, 그래. 난 요즘 너무 바쁘다. 바빠서 정신없이 사네. 이거 맞나?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 지금 제목 하나에도 내 삶을 한번 반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낯선 것들을 제가 만나겠습니까? 이 책에서 던져주는 이 낯선 것들의 화두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답변하고 생각하면서 나를 조금씩이라도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흥분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매번 흥분합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자, 결론 또 들어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학교를 갔다 오고 학원을 갔다 오고 학원 숙제를 하고 아이 나름대로 바쁜 일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정해놓은 스케줄이 아니라 엄마가 정해준 스케줄대로 돌아가고 있지요. 아이의 그런 바쁜 스케줄 속에서 더군다나 아이가 원하지 않는 그 스케줄 속에서 아이가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물론 아이다 보니 깊이 있는 생각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얕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생긴다 하더라도 바쁜 스케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게임이나 유튜브 등 머리를 식히고 싶은 것이지요. 어른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뭐가 힘들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무게만큼의 힘듦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책을 읽는 그 순간만큼은 그 책 속의 주인공들이 펼쳐놓는 어드벤처, 모험, 꿈, 재밌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순간만큼은 그 책에서 던져주는 어떤 메시지에 반응하고 생각하면서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학원 숙제를 하는 일상이 아닌 또 다른 낯선 것과의 조우를 통해서 아이 또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은 발명왕, 내일은 실험왕이라는 책이 있지요. 거기서 그 남자 주인공이 여러 가지 모험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다, 모험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주 미비하게나마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할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에게 책이 없다면 늘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들,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학원 숙제하고 좀 게임 좀 하다가 잠드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숨가쁘게 돌아가다가 나이를 먹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지루한 일상에 낯선 것을 넣어주는 것이 책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뭐라고 했다고요? 낯선 것과의 조우를 통해서 비로소 이성은 시작된다. 아이에게 책 속의 낯선 내용들을 줌으로써 아이의 이성은 비로소 시작될 것이고, 그렇게 시작된 이성으로 아이는 단단하게 성장해 나갈 겁니다. 아이도 어른도 책을 읽어야 하는 찐 이유입니다. 제가 손을 너무 많이 움직이나요? 저도 제 영상을 보면서 좀 수정해 갈 것들 차차 수정해 가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내일 봅시다.